1시간에 50mm씩 퍼부은 폭우에 아파트는 채 1시간도 안 돼서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보트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했던 대전 정림동의 이 아파트에 오늘 물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군까지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키 높이까지 잠겼던 물이 빠지고 수마가 핥히고 간 아파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항아리에서 문짝, 아이들 동화책까지 살림살이는 진흙투성이에 거대한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벽에는 삽시간에 차오른 빗물의 흔적이 나이테처럼 남았고 지붕까지 잠겼던 자동차는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더미로 변했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뒤 집을 다시 찾았지만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거 다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수돼서 다 뜯어놨으니 이거는 어떻게. 군인들까지 나서 주차장을 집어삼킨 토사를 치웠고 수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자원봉사자 100여 명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다른 사회봉사자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금방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피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물난리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어. 방이고 뭐고 전체 다 올라와서 그래. 이 여기 그릇이 다 밖으로 나왔다니까 떠서.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틀간 3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아파트 주민 1명과 통제된 지하차도를 지나던 70대 남성 등 모두 2명이 숨졌고 주택 침수 등 7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심의 아파트만 물에 잠긴 게 아닙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몇 년을 키운 인삼밭은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하천 물줄기를 따라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십 동에는 순식간에 어른 키보다 높게 물이 들어찼습니다. 하천 바로 옆 인삼밭은 물이 빠지자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두어 달만 기다리면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7년 공들인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쳤습니다. 하나라도 건져볼까 연신 땅을 파보지만 멀쩡한 인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수확을 가을에 앞두고 이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몇 년은 그냥 죽으라고 사줘갖고 이거 그냥 생각하면 허망하지. 세차게 들이닥친 빗물에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가을 대목을 기대하며 애써 키운 멜론을 몽땅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뿌리가 약한 열대 과일이라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벼 같은 건 이게 침수가 돼도 그냥 다시 이렇게 디는데 이 멜론이나 수박은 한번 침수가 되면은 이게 뿌리가 썩어가지고. 20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을 맞은 충남에선 축구장 90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올해 농사마저 주저앉았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의 피해가 큽니다. 비가 그치면서 물에 잠겼던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복구를 하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비로 토사물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이닥친 전북 전주의 한 주택. 굴삭기까지 동원한 복구 작업으로 흙더미에 파묻혔던 집이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도 못했죠. 지금 여기까지 찼으니까. 시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다 빨아낸 거예요. 지금 빨아내준 거예요. 많은 빗물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전주의 한 도로에선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때 파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파이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절개지에선 뒤늦게 방수막이 설치됐지만 부서진 철조망과 쓸려 내려온 토사물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겼던 대파밭은 배수 작업으로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북 진안의 이 인삼밭도 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실개천이 불어나 인삼밭 전체가 침수된 겁니다. 복구 작업을 하려면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곳은 발을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진흙투성이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에선 지난 나흘간의 장마로 농경지 285헥타르가 침수됐고 1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리산 계곡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하던 20대 소방관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졌고 이 피서객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악골. 계곡 안에서 굴착기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한 산장 앞 계곡에서 30대 남성 피서객이 물에 빠졌다는 다급한 전화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일행 4명과 함께 물놀이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물에 빠진 피서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소방서 산악 119 구조대 소속 28살 김모 소방교는 사고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한 안전줄을 이용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소방교 역시 오후 3시 18분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5명이 이제 물놀이 하다가 한 명이 빠졌다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출동을 했고요. 구조 상황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사고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와 헬기까지 투입해 18분 만에 김 소방교를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소방교는 병원에 도착한 뒤 끝내 숨졌습니다. 김 소방교는 2017년 임용된 4년차 구조대원으로 미혼입니다. 김 소방교가 구조하려고 했던 피서객 역시 저녁 7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소방교가 구조 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이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 예보가 나왔는데 이미 비 피해가 큰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은 폭염이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날씨를 정진욱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충청과 호남에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전선이 서울로 북상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만들어진 폭우 구름이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은 시간당 30에서 50mm, 모레 새벽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충청과 부산 곳곳을 물바다로 만든 수준의 강수량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과 달리 수도권에만 내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서울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는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서쪽에서 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 폭이 좁은 비구름이 한반도 좌우로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구름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버티면서 장마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겁니다. 남쪽 해상이 덥고 습한 공기가 정체 전선을 북상시키는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충돌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축대 붕괴나 하수 역류와 같은 피해에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한탄강과 임진강 등 경기 북부의 강유역은 급격히 물이 불어나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이나 야영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